그럼 이제 본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어떤 영화들일까요? 제시. 네, 오늘 영화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들입니다. 걔 누구야? 이런 반응일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저메키스 하면 이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들 리스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백투 더 퓨처, 포레스트 검프, 컨택트, 캐스터웨이, 플라이트, 하늘을 걷는 남자. 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그 영화 하는 그런 영화들의 그게 아니죠. 감독이에요. 오, 그 영화? 아, 그런가?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네. 영화죠. 네, 맞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무슨 아이템을 다루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음. 그러면 물어요. 이제 나 영화 봐야 돼. 이제 녹음 준비해서 영화 봐야 돼. 그러면 이번에 뭐야? 주제가 뭐야? 로버트 저메키스 그 누구야?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포레스트 검프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 영화로 훨씬 영화 작품들이 너무 유명해진 그런 그러니까 감독이죠. 안 본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의 영화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맞아요. 텐데 감독의 이름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필버그는 다들 아는데 전메키스는 뭐 아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잘 모르는 왜냐면 잘 몰라요. 저메키스가 만든 영화의 재밌는 영화들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를 홍보를 해서 감독이 항상 가려졌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모르는 영화 있었구나.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로버트 로버트 저메키스 저메키스. 감독의 대표작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어떤 사람일까요, 준호 씨? 네, 로버트 리 저메키스라고 합니다. 가운데 이름이 리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락 영화의 거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로버트 저메키스가 만들었던 거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좀 비슷해요. 네. 결이. 뭐 출생은 52년 5월 14일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고요. 학력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화학과 학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영화를 전공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음. 연출작은 1972년 승강기를 시작으로 많은데 보통 여기에서 너무 많을 경우에 우리가 몇 대표작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다 대표작이에요. 뭐 중고차 소동도 유명했고 로맨싱 스톤 이것도 인디아나 존스 짝퉁 영화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고 또 어메이징 스토리, 백투 더 퓨처, 또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만화 캐릭터와 그 실제 실사 영화가 합쳐진 아주 회자가 되는 영화죠. 그리고 또 백투 더 퓨처 2, 뭐 크리프트 스토리 시리즈 TV 시리즈고 뭐 또 백투 더 퓨처 3, 또 죽어야 사는 여자 이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다 압니다. 알죠. 예, 여기에서 여자들이 죽어야 사는 여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누구죠 대머리 대머리요. 브루스 윌리스. 다이 브루스 브루스 윌리스가 윌리스. 또 나오고 또 그것도 있고 대머리가 뭐야? 갑자기 대머리만 생각났어요. 브루스 이때는 윌리스 대머리 아니었는데. 칼 들고 이때는 죽이러 갈 거야. 대머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포레스트 검프 아주 유명하죠. 그다음에 컨택트. 이 컨택트는 또 지금 우리가 아는 컨택트가 아니라 이 조디 포스터가 나온 컨택트. 지난번 아주 우리 영화 예전에. 다뤘던 그 컨택트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캐스트 어웨이라는 걸작도 또 나중에 나오고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이 폴라 익스프레스와 그 다음 베오울프를 기점으로 저메키스가 이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실사처럼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 몰두를 하면서 약간 영화들이 좀 그 뒤부터 약간 이상해지는데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캐롤, 플라이트, 하늘을 걷는 남자, 얼라이드가 뭐 있습니다. 영화가. 근데 이미 거의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저메키스의 다 얘기했어요. 영화 중에 97%를 말한 거예요. 근데 다 대표작이에요. 맞아. 이런 감독도 사실 드물어요. 이렇게 만드는 모든 작품이 대표작인 감독은.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렇게까지는 대표작이 다 차지하진 않죠. 스필버그는 대신 다작을 했잖아요. 워낙 다작을 다작을 해서 많이 그런 하긴 것도 했지만.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수상 내역은 1988년 제14회 LA 비평가협회상에서 특별상을 타고요. 다음 연도인 89년에 제1회 시카고 비평가협회상에서 감독상을 탔어요. 아마 또 시카고 출신이라 뭐 감독상을 이렇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또 다음 연도 90년도에 세턴 어워즈 최우수 감독상을 탑니다. 이 세턴 어워즈가 탈 만한 게 뭐 로저 레빗이나 아니면 뭐 컨택트나 아니면 또 백투 더 퓨처나 그렇죠? 뭐 다 세턴 어워즈가 사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영화들이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 올 1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타고 또 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탑니다. 그리고 또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판타지 영화상을 타고 또 미국 감독 조합상 영화 부문에서 감독상을 타는데 물론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그렇겠죠. 상들을 탔겠죠. 그냥 네. 대표적인 그런 것만 그렇습니다. 네.
뭐 이야기거리가 있나요? 뭐 일단 워낙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네. 이분은 그 음악 감독인 알란 실베스트리라고 있어요. 어벤져스의 대표 드든. 네, 드드든. 네,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고요. 그분과 거의 계속 작업을 하셨다고 보면 영혼의 됩니다. 단짝 같은 그리고 느낌인가요? 편집 그 하시는 분도 보니까 네. 거의 그분이랑만 아, 약간 그래요? 이제 작업했던 이분은 약간 사단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좀 꾸준히 하려고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 중에 6편 중에 2편은 또 톰 행크스랑 했어요. 톰 행크스와 잘 어울리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네. 하우스 오브 왁스? 네, 그 어. 영화도 그렇고. 근데 막 뭐 스필버그처럼 정말 많은 영화의 제작을 담당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조금 소소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편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할 때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아까 준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감독의 이름보다는 이제 이게 그 저메키스 감독이 연출을 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해가지고 스필버그가 좀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네임밸류에서. 하지만 저는 약간 색채는 좀 다르긴 한데 이분도 참 사실 거장의 반열에 올려도 이렇게 손색 없을 정도의 그런. 아니 사실 네. 작품만 보면 거장인데 맞아요. 네임밸류가 좀 우리가 누구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폴라 익스프레스나 음. 뭐 베어월프 크리스마스 캐롤이 음, 이때 우리가 아바타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10년도 뭐 네. 그쯤에 나오는데 그 아바타가 센세이셔널했던 이유가 음. 실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애니메이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뭔가를 애니메이션에서 준 거죠. 그거를 사실 이 저메키스가 하려고 했는데 음, 그게 죄다 실패했어요. 음. 폴라 익스프레스도 그것도 톰 행크스가 목소리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실패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베오울프에서도 전 베오울프를 재밌게 봤었는데 네. 거기서도 완전 개망했죠. 음. 그러니까 진짜 돈을 엄청 쏟아붓고 혹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다시 실사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또 크리스마스 캐롤로 또 한 번 도전했는데 또 재미를 못 보고 음. 그다음에 실사로 영화를 만들었죠. 음. 특히 베오울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거든요. 음. 제가 수능 끝나고 바로 그날 봤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뭐 볼까 했는데 로스트 라이언즈라는 음. 그 탐 크루즈의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베오울프가 있고 또 뭐가 있었는데 제가 우겨서 베오울프를 봤죠. 욕을 직사게 먹었겠네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친구들은 욕을 엄청 했대요. 음. 근데 저는 재밌게 본 이유가 음. 너무 영화가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음. 이유가 수능을 치고 그날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뇌가 피로하니까 음. 너무 졸리더라고요. 근데 집중해서 영화를 보니까 진짜 그 안젤리나 졸리 형상을 떠서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안젤리나 졸리랑 비슷해요. 근데 진짜 안젤리나 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뇌가. 그래서 전 너무 이거 실사야 영화야 이러면서 봤는데 뭐 실제 관객들은 제정신인 상태로 봤기 때문에 언캐니밸리에 갇혀서 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백 투 첫 더 번째 영화. 퓨처입니다. Back to the Future. 85년생인 저에게 같은 해에 태어난 영화군요. 그러네요. 혹시 소개할 때 배경음악이 나오나요?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배경- 처음에는 들어가겠지만 나오지 뒤에는 않죠. 안 나오죠. 이걸 들으신 분들은 뭐 아이패드가 있거나 뭐 딴 게 있다면 배경음악을 틀고 음.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요는 SF 코미디예요. 이 사이언스 판타지 코미디 영화고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2시간짜리입니다. 120분. 국내 개봉은 2년 후네요. 네. 87년 7월 17일 날 했고 15년도 10월 21일 날 재개봉을 또 했어요. 관람 등급은 12세였고 해외는 PG, 페런트 가이던스.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은 갓난쟁이도 영화를 볼 수 있다. 뭐 그렇고요. 단단쟁이 울어서 못 봐요. 아 그렇죠. 울죠. 데려가면 안 됩니다. 네. 감독은 로버트 저메키스, 각본도 로버트 저메키스와 밥 게일. 밥 게일도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작을 또 밥 게일이 했고요. 닐 켄튼, 기획을 스티븐 스필버그와 프랭크 마샬, 캐슬린 케네디. 이 세 삼총사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서도 기획과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딘 컨디, 뭐 음악은 앨런 실베스트리, 프로덕션 디자인은 로렌스 G폴, 편집은 아서 슈미트, 해리 커라미더스인데 혹시 이 두 분이 그 같이 하는 분들인가요? 아서 슈미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서 슈미트가 같이 하는 아서 슈미트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주연은 마이클 제이 폭스, 마티 맥플라이 역을 맡았고요. 또 크리스토퍼 로이드, 이 에밋 브라운 박사. 이 박사는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이 미친 박사하면 항상 이 얼굴인 거예요. 맞아요. 아인슈타인처럼 아이콘이죠. 음. 백인에 그리고 머리는 하얘가지고 산발로 뻗치고 막 횡설수설하고. 횡설수설하고 딱 그런 이미지고요. 리 톰슨이 이 로레인 맥플라이 역을 맡았고요. 크리스핀 글로버가 조지 맥플라이 맡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미녀 삼총사라는 리메이크 영화에서 거기에서 또 악당으로 나와요. 누구지? 그래서 이 영화와 그 영화 빼고는 작품이 전무해요. 우리가 알만한 게. 거기서 뭘로 나왔어요? 어떤? 암살할 것 같은 양복 입은 그 머리 남자가 뜯어가지고 예. 하던 그 그 사람. 남자가 이 남자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토머스 F 윌슨 비프 테넌 역으로 나오는데 이분도 이거 이후에는 필모가 전무합니다 거의. 네. 그리고 뭐 클로디아 웰스, 제니퍼 파커 역을 맡았는데 이분이 2편, 3편에 또 제니퍼 파커가 나오는데 배역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분이 바뀌었던 이유가 이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병을 해야 돼가지고 2편을 그래 만들지 하고 만들 즈음에 저 영화 촬영 못합니다. 어머니 간병해야 됩니다. 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986년도 제5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 효과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뭐 다 각본상, 나무 주연상, 작품상, 주제가상 다 후보에만 오르고 또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탈만한데? 그러게요. 탈만한데. 네, 영화 자체도 재밌고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줄거리는요? 줄거리 이 힐밸리라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이 마티 맥플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했고요. 이 마티 맥플라이는 아버지 조지, 어머니 로레인 그리고 형과 누나가 있는 이 5인 가족의 막내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마티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제 에밋 브라운 박사라고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부른 박사죠. 근데 이 과학자가 이 스포츠카 드로리안을 개조해서 타임머신을 만들었는데 이 타임머신에 가려면은 이 핵 물질인 우라늄이 꼭 쓰여야 돼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타임머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마티 맥플라이를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으니까 박사가 밤 새벽 1시에 뭐 12시에 네가 캠코더를 들고 나를 찍으러 와라.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캠코더 참 오랜만에 봤어요. JVC 그 완전. 캠코더 오랜만에 보죠. 테이프 썼던. 그 캠코더를 들고 뭐 그때 뭐 타임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비아에 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박사가 만들어준다 거짓말하고 우라늄만 훔쳐갖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리비아 놈들이 총 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때. 갈겼죠. 총을 막 갈기니까 어떻게 막 마티 도망가 하면서 마티를 타임머신에 태우고 자동차 운전하게 했는데 그 타임머신이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1985년으로 이 30년 전으로 85년에서 85년에서 그 전으로 과거로. 그래서 50년대로 이렇게 맞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박사는 총에 맞을 위기에 처하고 마티는 도망가면서 50년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티가 자동차 운전하고 뭔가 번쩍하고 깨보니까 뭐 어딘가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보니까 1950년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청년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뭐 80년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박사 찾아가서 뭐를 돌아가려면은 1.2 기가와트에 달하는 전기가 맞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박사가 1950년도에는 그 전기를 구할 수가 없다. 너 여기 살아야 된다. 너 여기 살아야 된다 했는데 마침 영화 초반에 묘사가 됐던 1950년도에 엄청나게 뭐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번개가 쳤는데 그게 딱 그 기가와트에 맞는 번개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여기 살아라.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볼수록 한심한 거예요. 변태야 변태. 변태에다가 얻어맞고 그래서 이 맞아. 아버지를 찌질해. 도와서 어떻게 좀 잘 그래도 아버지를 북돋아 줘야겠다 하는데 또 사건이 휘말리죠. 어머니 어떻게 잘 연결시켜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연결될 위험에 빠지고 뭐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개가천선시키고 자기는 우여곡절 끝에 미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를 개가천선시키니까 이 미래가 바뀌었던 거죠. 맞죠. 자기 아버지는 항상 찌질하게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대작가가 돼 있고 지 엄청 좋은 집에 자기를 괴롭혔던 비프는 이 뭐 집사처럼 돼 있고 뭐 그러면서 해필리 에버 애프터가 됐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후속작의 떡밥이 떨어지죠. 후속작의 떡밥이 떨어지죠. 뭐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들? 저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되게 네. 재밌게 봤어요. 저도요. 저는 약간 요즘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옛날 영화도 다시 보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어색한 것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토리의 힘이 크다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네. 만든 영화죠. 네. 저도 이거를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맨날 봤거든요. 네. 영상을 구해서. 음. 그때도 계속 봤는데 재밌었고 다시 이번에 보는데도 너무 푹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음. 마치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을 보는 것처럼 음. 봤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재밌게 봤었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자꾸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최근작인 레디 플레이어 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그 있어요. 오마주가 뭐 많이 타임머신 역할로 나왔던 여기 자동차가 네. 거기에서는 그 주인공이 타고 레이싱하는 자동차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 저거 오마주 했었나 보다. 근데 왠지 뒤에 그 백 음악이 점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그 전 매키스 큐브라고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되게 물론 두 분이 좀 친하시기도 하죠. 두 감독분들이. 네. 그래서 그 저거를 그러니까 그 레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정말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음에 보면 저거는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거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따라란 하면서 뭔가 딱 울리는 딱 그게 이제 음. 드로리안이 출발하려고 할 때 네네네. 그게 백투더퓨처뿐만 아니라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드로리안을 타면 그게 딱 나오죠. 그럼 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라기 공원처럼 정말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 네. 제가 주라기 공원 설명할 때도 정말 완벽한 상업 영화라는 건 이런 것이다. 네네. 이 영화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완벽한 상업 영화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 구조도 너무나도 탄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캐릭터들이에요. 이 그렇죠. 박사도 그냥 양복 뭐 그런 게 아니라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음. 전형을 보여주고 또 10대 청년도 너무나 딱 그 10대인 거예요. 딱 뭐 여자한테 관심 여자한테 있고. 관심 많고 음. 기타 치면서 어. 뭐 기타로 성공하려고 내가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회계사가 된다가 아니라 락스타가 되고 싶다 맞아요. 하는 한때 꿈을 품잖아요. 철없을 때의 꿈이죠, 네, 진짜.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에다가 음. 또 주라기 공원에서는 이 공룡이라는 음.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룡이 진짜 뭔가 저렇게 하면 공룡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성 있는 공룡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현실성이 없지만 여기서도 타임머신 나오는데 아니 진짜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진짜 이렇게 작동을 할 것 같은 타임머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자동차를 타면 미래나 과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치도 있고 그리고 또 끝날 때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가슴 두근거린다거나 맞아. 상상을 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두근거리고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를 음. 합한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완벽한 상업 영화의 표본이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굉장히 구조가 탄탄하고 네. 캐릭터들도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만듦새도 너무너무 좋아. 음.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약간 때깔이 촌스럽다는 것만 빼면은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앞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말 길이 남길 앞으로 계속 회자가 되는 영화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설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돌아가서 하는 행동들이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이게 네. 미래를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있는 나 거잖아요. 너무 웃겼어. 음. 켈빈 클라인. 켈빈, 이름 켈빈. 이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 그것도 켈빈 아닌데. PPL의 진짜 표본이고 정수죠, 정수잖아요. 맞아. PPL도 사실 네. 상당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이키 신발도 나이키, 그렇고. 도요타, 뭐 JVC, 펩시.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PPL을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국 드라마 작가님들. 한국 드라마에서 미생이 PPL 아주 잘하는 네. 케이스죠. 저 경성에서 그 꽃빙수, 망고빙수 그거 아닙니다. 그냥 팥빙수 하세요. 김은숙 작가 팬들이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네. 실제로 여기에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턱 그때만 해도 예상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농구 경기에서 누가 어느 팀이 우승한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나중에 시카고 네, 그러니까. 야구에서 네.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연애할 때 나 할머니 집에 가니까 번호 적어주잖아요. 555에 몇 번. 맞아. 근데 그것도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 하다못해 90년도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사람들이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죠. 친구랑 야 오늘 신촌에 어디 뭐 앞에서 만나자 3시에 봐.
그리고 나서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맺었을지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저도 물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친구들과 많이 놀기도 했지만 그 핸드폰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전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 어떻게 연락을 했었을까? 옛날에는 그래서 만남의 광장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명동이면 명동 대극, 명동 예술극장 앞, 혹은 뭐 종로면 종각에 있는 보신각 앞, 뭐 광화문이면 광화문 그 종 앞에서,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니, 이런 뭐, 식으로 하고 약속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잘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수밖에 근데 없을 이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야 뭐 그래 거기 야 뉴욕제가 강남에 뉴욕제 가면서 보자. 그래. 추억의 뉴욕지가 얼마나 만에 듣는 얘기야. 야 3시에 방배동에 살아서 방배동에서 2시 50분에 갔는데 3시 40분에도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예를 들면 뭐 명동에서 출발하는데 데모가 있어갖고 대중교통이 다 끊긴 상태다.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것부터 이땐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게 그래서 예전에 되더라고요. 다방이 있었잖아. 다방. 다방에서 이제 예. 만나기로 하고 예. 이제 거기에서 전화 그 삐삐 같은 것도 삐삐만 해도 그렇죠. 너무 옛날이긴 해 우리한테는. 근데 그렇게 오면은 다방에 다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전화해서 거기 손님 중에 누구 있냐고 그렇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을 살아본 건 아닙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코믹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전형적인 부모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예를 들면 무능력해. 그럼 음. 고등학교 때도 무능력하고 엄마가 굉장히 엄해. 근데 그 엄한 엄마가 고등학교 때 발랑 까졌어. 진짜 말랑 까졌어. 정말 말랑 까졌어. 그게 간정이었어, 바로 진짜. 이제 코믹 요소의 전형이기도 하고. 왜 허벅지를 쓰다듬고 그래요 아들내미.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 살짝 불편한 지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근친적인 그래서 요소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입이 늦게 됐대요. 2년이나 지체된 게 그 이유 때문에. 엄마가 아들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엄마가 키스하고 난 다음에 나 이상해 너랑 키스했는데 왠지 남동생이랑 키스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약간 도덕적으로 우리 사고에 맞지 않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건 누구와의 정서도 맞지는 않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맥락을 본 게 아니라 그 장면만 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이 한동안 보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굉장히 재밌었고 사실 그 이전에 보신 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봤고 보셨죠? 그 전에 보셨나요? 뭐야? 이 영화를. 그쵸 많이 봤죠. 많이 네. 봤구나. 근데 솔직히 옛날 영화 막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란 사람 아니면 솔직히 이 영화 안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더구나. 그렇죠. 영화 많이 안 보는 사람들. 그리고 10대 지금 10대 20대는 더구나 더. 근데 그래도 되게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원래 이 마틴 맥플라이 역을 맡았던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엄청나게 유명한 시트콤의 당시에 시트콤 스타가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데 그 시트콤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에 다른 배우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40%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체하고 그 시트콤 제작진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배우를 다시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아 그래요? 에릭 스톨츠라고는 배우가 처음에 다른 이제 배우로. 캐스팅을 해서 했는데 왜 교체가 된지 알아요. 보면은 어.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야 되는데 감독은 계속 가볍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이 배우는 진중하게. 시리어스한 배우라 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놀랄 때도 아빠를 보고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 다 있지 않은 표정으로 자식이 보잖아요. 근데 에릭 스톨츠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왜 아버지. 있는지 난 누군가 이런 표정을 보더라고요. 코믹함이 전혀 안 느껴져서. 그러니까 제작비 그렇게 되면 제작비를 많이 잡아먹은 건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제작진에서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40% 촬영을 했는데 재촬영하면 돈인데 근데 스티븐 스필버가 끝까지 믿어줘서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친구를 하더라고요. 잘 두고 봐야 돼. 그러니까 힘 있는 친구를 잘 둬야죠. 그리고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티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시트콤을 병행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밤 씬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밤에 많이 촬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알 수 없죠. 진짜 의도하고 밤에 촬영을 한 씬도 있을 거고. 어쨌든 밤 씬이 많았던 게 그렇게 병행을 하느라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에미 브라운 역을 존 리스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으로 알려진 3 Years Rock from the Sun이라는 미국 시트콤, 유명한 NBC 시트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어도 엄청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워낙 연기를 그분이 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쯤에서 백투더퓨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셋 다 전부 다 추천을 하는 것 같네요. 강추. 네, 꼭 강추. 볼래요. 저도 네. 정말. 그리고 사실 이게 2편하고 3편이 음. 있는데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시려면 그 시리즈를 한 번에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추천드립니다. 다 봤어요? 다 재밌어요? 다 조금 뒤에 갈수록 물론 음. 힘이 빠지는 게 있고 1편이 제일 재밌긴 하지만 이제 2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악당으로 나오는 그 분이 또 과거에 돌아가서 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점점 복잡하게 꼬여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재미가 있거든요. 처음 기획할 때부터 3편으로 제작하려고는 했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편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2, 3편 한꺼번에 촬영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